이제 첫 번째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이야, 정말 조물주가 만든 수석 전시관 같네요. 오랫동안 지도의 빈자리였던 세상 끝의 낙원. 여기 보니까 산이 내 가슴으로 왔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깊은 품속에 솟은 세계 5대 미봉, 피츠로이로 여정을 이어간다. 바람과 빙하의 성지, 그곳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까? 갈 길은 아직도 먼데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구의 심장이 쿵쾅쿵쾅 이렇게 뛰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빙하가 쩌렁쩌렁 무너져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비밀스러운 지구의 이야기를 만나는 길. 이렇게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경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상 앨범 산 1000회를 향해 파타고니아 세 번째 여정을 떠난다. 서울에서 약 18,000km 떨어진 머나먼 땅 파타고니아. 그 심장부에 자리한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에 들어서기까지 인천을 출발해 꼬박 사흘이 걸렸다. 국립공원 북쪽, 세계적인 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엘 찰텐. 5, 60년 전만 해도 너른 초원에 집 몇 채가 전부였던 이곳은 이제 도전과 모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산악도시가 됐다. 피츠로이를 향해 나선 엘 찰텐에서의 셋째 날 아침. 여명을 가르는 바람이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다. 파타고니아에서는 바람을 빼면 얘기가 안 될 정도죠? 엄청 거세네요, 오늘 아침도. 어제랑은 또 다른 바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산봉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다가 걷다 보면 또 맑게 개일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여기는 파타고니아니까. 하루에 몇 번씩 변한다고. 맞아요. 바람과 빙하가 깎아낸 바위산들에 안겨있는 마을. 그만큼 이곳에 들어선 순간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하는 건 하루에도 수시로 표정을 바꾸는 날씨다. 네, 대장님 오늘 가는 코스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세계의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 내려오는 코스인데 거의 28km 가까워요, 왕복. 와, 그리고 시간은 10시간을 잡아야 되는 좀 빡빡한 산행입니다. 네. 마을 북쪽 끝에서 시작하는 피츠로이 트레일. 그 장거리 트레킹을 응원하듯 하늘이 열린다. 아까는 먹구름이 차욱하더니 이제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네요.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와, 좋다. 부디 피츠로이의 장엄한 봉우리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길에 올라선다. 정말 변화무쌍하고 변덕스런 파타고니아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 무지개, 바람, 비 모든 걸 다 경험하네요. 유난히 바람이 많고 날씨도 쉴 새 없이 바뀌는 하루다. 그 속에서 매 순간 다른 표정으로 낯설고도 순수한, 황량하고도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파타고니아. 오랫동안 그려오던 풍경을 만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먼 길을 떠나온 이들은 궂은 날씨에도 정해진 일정을 묵묵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
비가 제법 옵니다, 그죠? 파타고니아를 트레킹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이곳의 여름인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겨울입니다. 이곳 여름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파타고니아는 남극에 가깝기 때문에 바람도 차갑고요. 비를 맞아도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짐을 챙기실 때는 겨울 옷들을 챙기시고요. 방수, 방풍 준비를 완벽하게 해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피츠로이로 향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고 이정표가 잘 갖춰져 있어 처음 온 사람도 큰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서너 계절이 넘나드는 파타고니아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곳.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돌발 상황을 대비해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춘기 대장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다.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오는 것 같다. 아, 맥이 빠졌어, 지금. 아유, 오늘은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백대 트레킹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고, 여기 바로 전에 네. 두 개를 막 바삐하고, 그리고 오랜 비행 끝에 이렇게 바로 하니까 지금 막 몸이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저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양해해 같아요. 주세요. 네, 대장님. 어느 순간 맑게 갠 하늘. 비구름을 몰아붙이던 바람도 잠시나마 차분해지고 반가운 햇살이 숲길 깊숙이 내려선다. 덕분에 몸의 감각들도 깨어난 듯 구름을 타고 넘는 걸음이 파타고니아의 바람처럼 자유롭다. 아, 비가 멈추니 햇살이 따뜻합니다. 와, 자연이 참 크군요. 웅장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 바람도 강렬하고. 구름을 걷어낸 하늘 아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최고봉 피츠로이. 끝없이 솟구칠 듯한 역동적인 힘이 가슴을 파고든다. 그 전율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거센 바람에도 많은 이들이 이 땅을 찾아온다. 다시 햇살이 들어갔는데 산행할 때 사실은 옷을 입고 벗고 한다라는 게 귀찮죠. 귀찮지만 네. 네, 춥기 전에 입고 덥기 전에 벗고 배고프기 전에 먹고 이게 산행의 기본이에요. 그렇구나. 네, 네.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씩 원칙을 지키면서 갑시다.
여기 갈림길인데요. 이쪽 미라도르 전망대 쪽으로 가지 않고 저희는 카프리 호수 쪽으로 갈 건데요. 이쪽 카프리 야영장 지나서 요쯤에서 날씨가 개면 피츠로이 세 개의 봉우리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츠로이는 1700년대 후반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처음 발견됐지만 그 아름다움이 알려지게 된 건 불과 몇십 년 전이다. 그만큼 산악인들과 트레커들에겐 꿈의 봉우리. 비가 또 오네요.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다. 피츠로이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다는 카프리 호수에 다가선다. 호수가 나타났어요. 카프리 호수인데요. 날씨가 맑으면 저 피츠로이 세 개의 봉우리들이 딱 여기서 비쳐서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피츠로이 세 개의 봉우리는 못 보지만 여기 빙하호수 위로 일렁이는 물결 보세요. 또 다른 선물을 항상 자연은 이렇게. 이곳 원주민들은 피츠로이를 연기를 내뿜는 산이란 의미로 세로 찰텐이라 불렀다. 그 이름처럼 산머리가 늘 구름에 덮여 있어 피츠로이의 말끔한 민낯을 보는 일은 쉽지 않다. 설렘과 아쉬움을 동시에 주는 산. 혹시 날이 개면 구름 뒤에 감춰둔 그 얼굴을 보여줄까 싶어 조금 더 길을 이어간다. 예쁘게 만들어놨네 다리를.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런 나무 다리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자연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파타고니아에 오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이런 잘 어우러진 그런 느낌 때문에 마음이 참 평온해지더라고요.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파타고니아를 지구 최후의 파라다이스라 부르는 거 아닐까? 하지만 기후 변화 속에서 이 땅 역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어쩌면 정말 마지막 낙원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길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몸은 다 젖어지고 있는데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워지고 있고 걱정이네요. 네, 맞아요. 갈 길은 아직도 먼데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여요. 산행에서나 인생에서나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100대 트레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박준기 대장님 같은 경우도 오늘 심장이 부담이 돼서 일찍 내려가셨고요. 지금 많은 트래커들이 이 빗속에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또 이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세찬 비바람 속에서 도전하기보다는 다시 일보 후퇴 택하겠습니다. 그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길 따라 흘러서 가는 것. 이곳 파타고니아를 만나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간다. 엘 찰텐을 떠나 다시 엘 칼라파테로 향한다. 서울의 10배 면적을 가진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은 크게 남북으로 나뉘는데 엘 칼라파테는 그 양쪽으로 통하는 가장 접근성 좋은 관문이다. 특히 빙하가 만들어낸 거대한 아르헨티노 호수에 접해 있어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평온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양모 상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촌락이었던 엘 칼라파테. 세계 각지에서 파타고니아를 찾아오는 발길이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남미 대륙에서도 가장 밑 아래에 있는데도 남극에 가까운데도 여기 지금 햇살이 따뜻하죠. 너무너무 따뜻하고 네. 편안하고 좋아요. 아주.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대표적인 트레일이죠. 세라토레 피츠로이 트레킹을 마치고 이곳 엘 칼라파타에 도착했습니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 3만 년의 그 세월 속으로 한번 걸어볼 거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칠레 국경을 넘어 칠레 파타고니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빙하를 뜻하는 글라시아르에서 이름이 유래한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 공원의 절반 이상이 설산과 빙하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하로 꼽히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를 만나러 간다. 유명세만큼이나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들이 줄을 잇는다. 워낙 공원 규모가 크다 보니 입구에서 10여 분을 또 달려간다. 그 끝에 마치 거대한 물보라가 그대로 멈춘 듯 수만 년의 세월이 하얗게 응축돼 있다. 아, 여기 빙하 가까이에도 이렇게 푸른 숲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정말 숲이 좋네요. 정말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이 나무 줄기 이런 것들이 무척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숲만 찍으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빙하 코앞에서. 페리토 모레노 빙하를 전망할 수 있는 트레일은 5개 코스가 있는데 대부분 데크길로 돼 있어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그중 중앙 트레일은 빙하 정면을 볼 수 있어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이다. 와, 우와. 세상에. 와, 완전히 엄청 다른 세상이죠? 엄청나네요. 태고의 숨결이 바로 눈앞에서 퍼런 서슬을 뿜어낸다. 지구의 심장이 쿵쾅쿵쾅 이렇게 뛰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죠. 이 국립공원은 페리토 모레노 빙하를 포함해서 큰 빙하를 40개 이상 그리고 작은 빙하만 해도 200개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남극을 제외하고 가장 큰 얼음판인 파타고니아 빙원이 바로 이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와, 이곳이 품고 있는 자연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양의 습한 공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으며 엄청난 눈을 쏟아붓는데 그 눈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파타고니아의 빙하를 만들어냈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하루에 2m씩 전진하며 얼음 장벽을 형성해 하얀 거인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빙하의 길이가 700m 줄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는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걸 봐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도 저 배를 타고 3만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빙하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유명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가깝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빙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빙하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깎아지른 거대한 얼음 성체. 그 신비로움에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는다. 한국에서 오셨나 네, 봐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배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네, 반가워서요. 저도 반가웠어요. 그죠? 네, 저 KBS 그 산이라는 프로그램 애청하거든요. 산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파타고니아는 처음 와봤어요. 여기 네. 거대한 또 네. 페리토 모레노 네. 가까이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감격적이고요. 지구 온난화로 저기 없어진다고 자꾸 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요.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녹는 속도가 350배 정도 빨라졌다. 기후 위기에 저항하는 빙하의 몸부림. 유빙들의 여정이 지구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 같다. 빙하가 쩌렁쩌렁 무너져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기후 위기 속에서 이렇게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경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페리토 모레노 같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기적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니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지구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